강도 거부하는 아르헨티나 돈, 칠레 원정 쇼핑.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인플레가 거의 114%가 넘잖아요. 아르헨티나는 지폐 뭉터기로 돈을 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트에 가서 도둑이 현금을 가져가느니 물건을 가져가는 게 낫죠. 자원의 저주? 그들은 자원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요? 강도 거부하는 아르헨티나 돈, 칠레 원정 쇼핑 이런 기사가 났었죠, 한국에. 아르헨티나는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30%도 안 되잖아요. 인심이 다르다는 걸 저도 아르헨티나 갈 때마다 많이 느꼈어요. 칠레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발전을 이루고 안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인심이 야박해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네, 왜냐하면 칠레는 공짜가 없어요. 정말 하나하나 다 돈을 내야 해요. 물론 이제 유럽도 그렇지만 칠레도 공중 화장실 가시면 돈 내셔야 되고, 그러면 정말 휴지 2칸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보면 굉장히 인심이 후해요. 특히 나라가 칠레는 굉장히 좁고 길잖아요. 지진도 있고 자연재해가 워낙 많고 척박해요. 광물 이런 자원은 많이 있지만 다른 중남미에 비해서는 아르헨티나는 온 국민이 먹고 살 곡식의 3배를 생산한다고 하면 칠레는 그렇지 못하고 유통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절약하고 아끼고 이렇게 딱 쥐고 있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는 제가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인심도 좋고, 제가 아르헨티나 갈 때마다 현지 친구들도 굉장히 잘해주고 더 뭔가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제가 하다못해 이제 복사 가게를 가도 칠레는 정말 한 장 한 장 다 계산하고 담아주는 봉투도 돈을 받는다면, 아르헨티나에서는 한 장 더 나왔네 하기도 하고 봉투도 담아가라고 주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은 좋은데, 그런 사소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있고, 칠레는 교육도 비싸고 의료보험도 비싸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오래 사시던 분이 칠레 오셔서 굉장히 불평하시던 걸 제가 들은 경험이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병원도 공짜고 교육도 공짜고 다 공짜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투덜투덜 대셨는데, 이제 그만큼 아르헨티나는 국가 재정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정책을 계속 펴면 국민들은 불만이 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국가 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큰 대규모 시위가 칠레같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칠레는 온 국민이 복지 정책도 부족하고 연금도 부족하고 물가는 비싸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면, 아르헨티나는 국가는 어려워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게 있고 그냥 놀아도 나라에서 많이 해주는 게 있으니까.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인플레가 거의 114%가 넘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아르헨티나는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학회차에서 갔는데, 아르헨티나는 지폐 뭉터기로 돈을 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기억에도. 신용카드가 칠레만큼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또 신용카드 중남미에서 함부로 쓰시면 큰일 납니다. 꽌따 이제 그러면 이제 계산서 갖다 달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나가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한다면 중남미 국가들은 보통 이렇게 쟁반에 영수증을 계산서를 가지고 오면 거기다 크레딧 카드를 놓으면 이제 가지고 가서 계산하고 다시 온다거나 하는데, 이제 거기다 팁을 올려놓는데,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에서 그렇게 신용카드 올려놓으시면 이제 카드가 복제되는 수가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그때도 제 경험에 뭔가 돈 단위가 크고, 칠레는 지폐가 있으면 1000페소짜리, 2000페소짜리, 그다음에 5000페소짜리, 10,000페소, 그리고 20,000페소 이 정도가 있다면, 아르헨티나는 100페소짜리로 하여튼 뭉터기 돈을 내야 되는, 제가 하여튼 택시비를 그렇게 냈던 경험이 있어요. 저도 계산이 잘 안 됐어요, 아르헨티나에 가면. 그런데 지금은 그게 더해진 거죠. 인플레가 심해졌으니까. 나눠주는 돈도 다 뭉터기 돈으로 나눠주면 얼만큼이겠어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도둑이 현금을 가져가느니 물건을 가져가는 게 낫죠. 우열을 가리기 너무 힘들죠. 대신에 칠레는 지금 시위가 터지고 계속해서 혼돈을 겪고 있고, 뭐가 더 낫나를 어떻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라꼴이 어떻게 되든 나만 받으면 되나? 글쎄, 그것도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을까요, 아르헨티나도? 그리고 칠레도 칠레대로 힘들고, 흔히 정치가 문제야, 정치만 해결하면 돼 하는데, 너무나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깔려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습성도 있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요? 없으니까, 오히려 부족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먹을 게 늘 있고 그렇게 죽어라고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기 쉽지 않죠. 자원의 저주? 그들은 자원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많이 들리는 말, 가장, 제일, 선진국, 잘 산다, 굉장히 이렇게 목표지향적인 단어들을 중남미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재미있는 것은 한 10여 년 전에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공산품을 사러 칠레를 왔었어요. 제가 칠레에서 학회가 열렸을 때 어떤 아르헨티나 교수님이 정말 뭉칫돈을 들고 와서, 왜냐하면 칠레는 이미 FTA 교역으로 공산품을 다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그런 무역이 활발하지 못해서 와서 뭐 컴퓨터도 사가고 뭐 TV도 사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상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아르헨티나로 건너가서 칠레 사람들이 쇼핑하다는 뉴스를 저도 칠레 뉴스에서도 봤는데, 일단 칠레 국민이거나 칠레 영주권 소지자는 칠레 신분증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권이 없어도 돼요. 저도 칠레 영주권 소지자이기 때문에 칠레 국적과는 좀 다르죠, 개념이. 저는 혹시 몰라서 여권을 가지고 다녔지만 세돌라 데 이덴티다시라고 하는 주민등록증 같은 칠레 신분증으로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도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국경을 넘는 게 쉬워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아르헨티나 워낙 이제 인플레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칠레가 기본적으로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도 기사를 봤더니 칠레에서 달러로 바꿔서 아르헨티나 쇼핑을 하면 이게 환차익이 엄청나다고 하고, 기본적인 물가가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는 비싸지만 칠레의 물가 기준으로 보면 아르헨티나가 싸니까 칠레보다 돈을 2배 이상 절약했다, 환차익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교통비를 빼고도 남고,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차 타고 가서 관광도 하고, 멘도사에도 와이너리 유명한 데 많고 예뻐요. 그래서 산티아고에서 멘도사로 넘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거 구경도 하고, 우리처럼 목표지향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걸 한다 그러면 돌진하는 게 있다면, 이 사람들은 뭐 그참 여행도 하고 주변도 보고 가족들과 같이 놀러 가고, 칠레 남쪽도 파타고니아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쇼핑하러 많이 가죠. 칠레가 워낙 또 물가가 비쌌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것도 불과 몇 년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4년에 칠레 갔을 때랑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뭐 집값이라든가 방세라든가 별로 변화가 없다가, 칠레가 정말 한 2015년 이후부터 뭔가 급격하게 갑자기, 나라가 약간 이제 그때부터 조금 구리값 하락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갑자기 월세가 2배가 이상 뛴다던가 3배가 된다던가, 심한 경우에는 이 모든 게 갑자기 확 뛰고 월급은 안 늘어나잖아요. 제가 이제 로지스틱스 물류회사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팬데믹 기간 중에 컨테이너가 많이 못 들어갔다고 하죠. 중남미까지 많이 못 가잖아요. 또 수요가 많지 않고, 제가 한국에서 한번 책을 붙여봤어요. 책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너무 비싸요. 여러분 이제 우체국에 가시면 해외 우편물 보내실 때 우편물 분실실 책임을 지지 않는 제4지역이 있어요. 그 4지역이 이제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작은 박스로 하나 보냈을 때 그게 10여 년 전인데 한 5만 원 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우체국에서 2달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넉 달 만에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디 하나를 경유해서 옵니다. 기본적으로 비싸고 너무 멀고,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중에는 전 같으면 일주일에 4번 가던 컨테이너가 뭐 1번만 가거나 2번만 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더 물자가 귀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더 물가가 오르겠죠. 정말 칠레에서 여행은 엘리트층만 합니다. 제가 이제 동료 교수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2월 여름방학이 지나고 3월에 만나면 대부분 유럽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평소 생활은 굉장히 검소해요. 저도 칠레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이제 물론 입맛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너무 비싼 것도 있는데, 그렇게 잘 사는 친구들도 도시락도 많이 싸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검소한 생활 모습이 부끄럽거나 하지 않아요. 근검 절약이 굉장히 배어 있는데, 그러나 그 돈을 모아서 정말 놀 때는 확실하게 놀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칠레 국내 자체도 여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서, 뭐 국내가 비싸니까 외국을 간다는 말 자체가 이미 있을 수가 없죠. 최근 몇 년간 이제 칠레는 우버가 많이 늘었는데, 제가 우버 택시를 타보면 대부분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이 베네수엘라나 페루나 볼리비아 액센트였습니다. 스페인어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우리말도 뭐 해외 동포들 그 특색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칠레 스페인에 익숙해서 그런 액센트로 전화를 받으면 불편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쓰는 어휘도 좀 다르고, 그럴 정도로 많이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법적 이민도 있지만 불법 이민도 굉장히 많고, 칠레가 시위 터지고 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범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칠레 국민들은 이게 다 이런 외국 이민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실제 조사를 보면 어떻게 외국 이민들이 그 많은 범죄율을 다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는 저런 애들이 들어와서 범죄를 일으킨 거다라는 이제 말이 자꾸 돌게 되고, 실제로 또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범죄율이 또
시기가 맞았죠. 오비 이락이라고. 그 시기가 맞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갈등을 많이 겪고 있고 베네수엘라 이민들도 정말 불법, 합법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로 그 중남미 이웃나라 이민들에서도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모임에 나가보면 정말 전문직들, 중남미 나라들끼리는 전문직들끼리 서로 꼼발리따스 해놓고 서로 상호 호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페루 의사가 칠레에서도 의사로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게 나라마다 조약이 대부분 되어 있으니까 뭐 저쪽 변호사가 여기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뭐 의사, 변호사, 뭐 기업 완전히 프로페셔널이던가 아니면은 내니 아니면은 청소부 뭐 이런 3D 업종에 종사를 한다던가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이웃나라 이민들이. 그래서 칠레가 나라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물론 이제 칠레가 구릿값도 적고 나라가 한참 뜨던 그런 시기에는 심지어 2010년에 하이티에 지진 났을 때 IT민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제 칠레 사람들은 흑인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IT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흑인이 늘었잖아요. 거부감이 상당했습니다. 또 IT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IT어는 불어랑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거부감이 상당히 컸어요. 저도 그런 급격한 변화를 제가 2020년 7월 말에 칠레를 떠나기 전 그 한 4, 5년 사이에 갑자기 바뀌는 사회를 봤어요. 리튬과 상관없죠. 상관이 있다고 해야 하나? 왜냐하면 독립 이후에 페루 볼리비아 연합과 칠레가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은 이제 원래 지금의 칠레 자원의 보고인 아타카마 사막 지역은 칠레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볼리비아 영토였어요. 당시에도 이제 볼리비아에서 칠레 사람들이 광산의 채굴권을 주고 일정에게 세금을 내도록 했는데 볼리비아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세금을 올려받겠다고 하면서 싸움의 불씨가 커졌고 칠레 측에서 그걸 거부하면서 이제 볼리비아와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죠. 페루가 볼리비아 연합해서 전쟁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아타카마 사막의 일부는 볼리비아 영토, 일부는 이제 페루 영토였고 원래 이웃 나라들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서 페루 볼리비아 연합이 패배했습니다. 페루도 그 북쪽의 상당 지역을 잃었고 오늘날 칠레의 그 자원의 보고인 그 지역을 상실했고 볼리비아는 더불어 바다로 나가는 길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태평양과 면해 있는데 볼리비아가 그 지역을 상실하면서 볼리비아가 내륙국가가 됐죠. 그래서 당연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물론 두 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상정했는데 이 영토의 문제는 단순히 영토 내륙뿐만 아니라 바다의 영토도 해당되고 정말 중남미는 온 영토가 자원이에요. 여기는 해양 자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칠레는 그 태평양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제 페루의 그 해역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바다 영토의 문제는 페루의 편을 들어줬고 그러나 볼리비아는 패소했습니다. 이제 칠레 측에서는 볼리비아가 바다로 가고 싶으면 영토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허가를 해줬어요. 이제 그러나 볼리비아는 성에 차지 않겠죠. 그래서 안 좋고 또 이제 그 문제로 워낙 앙금이 깊은 상태에서 그나마 중남미에서는 칠레가 잘 사는 나라니까 페루, 볼리비아 또 멀리 베네수엘라, 뭐 콜롬비아 많은 사람들이 육로를 통해서 불법 이민이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오죠. 제가 친구들과 같이 카풀을 하고 트레킹 갔던 경험이 국가들 간의 경쟁 애증의 관계와도 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차 안에 칠레 친구가 운전을 하고 페루, 저 한국, 아르헨티나, 다른 칠레 친구 이렇게 5명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건너는데 보면 이제 페루하고 칠레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죠. 뭐 한일 관계만큼이나 안 좋습니다. 또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칠레와 페루 사이 같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백인이 많아서 약간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또 이웃 나라들에서는 칠레가 좀 얄미워요. 왜냐하면 갑자기 나라가 막 잘 살고 나라가 뜨고 아르헨티나는 좀 침체되는 분위기니까 그 묘한 경쟁심이 있던 차에 이제 우리는 그런 국가 간의 경쟁심과 상관없이 즐겁게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길을 건너는 하이티 사람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페루 친구가 앞으로 10년 안에 칠레의 흑인 인구가 반은 될 거야 라고 한마디를 건너니까 이제 칠레 친구가 정말 발끈해서 그 차에서 싸움이 날 뻔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아슬아슬하죠. 이런 특히 중남미, 페루, 뭐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 중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바로 추방시키는 분위기예요.
제가 칠레에서 개천절 행사, 한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개천절 행사에 매년 갈 때마다 매년 듣던 얘기가 한국과 칠레는 결혼한 부부와 같다. 아, 올해도 저 얘기가 나오는구나.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FTA 체결국, 우리는 동맹이다. 뭐 이 얘기를 매년 들었어요. 원래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한국과 칠레가 부부싸움을 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칠레는 피노체트 군사 정권 시절에 남한과 수교를 맺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북한과도 수교가 있습니다. 단지 북한 대사관이 없을 뿐이에요. 저도 한번 북한 사람들이 온다고 통역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무서워서 안 나갔는데 많진 않지만 무역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많은 교류를 한국과 하고 있고 한국 대사관이 있죠.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 교민들도 한때 좀 칠레가 막 상황이 좋을 때 한 2,500명까지 갔다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국이 칠레에서 5대, 10대 교육국 중에 하나예요. 한국차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에이펙 때도 현대자동차가 쫙 칠레 경찰들 다 깔고 공항에 내리시면 삼성TV 보이고 지하철역에 막 LGTV, 삼성TV 보이고 여기저기 많습니다. 제가 2004년에 칠레 갔을 때만 해도 한국을 잘 몰랐어요. 삼성이 일본 기업이라고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알죠. 그리고 K-POP 팬들도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너무 멀어요. 지리적으로 멀고 문화적으로 멀기 때문에 환상도 많이 있고 한국에서 중남미에 대한 어떤 환상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열정, 행복, 사랑, 부정적인 이미지 이외에 그런 이미지가 있듯이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에서 볼 때도 어떤 아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죠. 저는 학생들에게 늘 첫 시간부터 그런 환상을 깨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실제 아시아와 일을 하지 환상 속의 아시아와 일을 하지 않는다. 환상을 깨라로 늘 첫 시간을 시작했어요. 인터넷도 있고 해서 많이 알아가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접할 때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인터넷에서도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서 띄워주니까 계속해서 그걸 많이 보게 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보게 되고 칠레 사회도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보다도 훨씬 이렇게 섞이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접할 수 있는 사회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처음 2004년에 칠레 갔을 때는 택시 타면 일본에서 왔니 중국에서 왔니 이거부터 물었다면 요즘은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라고 하면 그럼 한국에서 왔니? 라고 묻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북에서 왔니? 남에서 왔니? 이런 것도 많이 묻고 K-POP 팬이나 드라마 팬들은 딱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아시아 대중문화 수용 연구, 일본 만화, 아니메, K-POP 이런 팬들 인터뷰를 굉장히 몇백 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학생들 딱 관상을 보면 아 쟤는 일본 만화 좋아하고 쟤는 한국 K-POP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시고 그런 분들은 또 그 나름의 환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딱 벌써 바라보는 눈빛이 막 존경하는 눈빛으로 너 한국 사람이셨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어떤 교환학생은 새벽에 이제 길 가다가 막 오빠 그러고 애들이 달려들어서 막 겁에 질린 경험도 있고 다양한 한국을 접하고 있겠죠. 네, 무역을 하시는 분, K-POP을 좋아하는 사람,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 뭐 그런 아시아에 대한 각종 환상과 또 실제 필요성과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죠. 요새 한식당 잘 돼요. 요즘에 제 칠레 제자들이 가끔 이제 직장인이 돼서 여행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칠레 한인촌의 한국 음식은 진정한 한국 음식이 아니라더라. 왜냐면 굉장히 칠레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와보니까 좀 맛이 다르다. 아예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요즘에 이제 유행을 하죠. 저더라도 어느 분이 우리 학교 앞에서 김밥 팔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심지어 제가 어느 칠레 친구가 라면이 건강식이라는 거여서 라면이? 그랬더니 그 동양 음식은 다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칠레 친구가 다이어트 한다고 쌀과자를 사놓고 먹는 걸 보고 제가 이 탄수화물 이렇게 먹으면 너 살찐다. 그런데 이제 빵보다는 물론 칼로리가 덜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쌀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냥 물만 넣고 한다면 칠레에서 쌀을 조리할 때는 소금도 좀 넣고 기름에 볶다가 해요. 기본 칼로리가 있고 빵에도 아무리 뭐 공밀빵 뭐 먹는다 하더라도 빵을 만들기 위한 기본 반죽은 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란, 우유, 버터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칼로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기본 식생활이. 마음을 열어야겠죠. 그 마음을 연다는 게 막 나는 저들을 사랑해 이런 거보다 우리와 달라. 다름을 인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중남미 사람들 국민소득이 얼마야?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국민소득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고 결국 사업하시는 분들이 접하는 층은 엘리트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다르다는 것에서 불평하기보다 왜냐하면 당연히 불편하죠. 칠레가 지금 불편해요. 인터넷도 느리고 사업하시기 너무 불편하고 시간 개념도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 이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도 있고 또 둘 다 영어로 하니까 안 통하는 것도 있고 물론 불편하지만 그냥 이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다르네, 이 사람은 이러네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